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7월 2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하지 못하고 코스닥 시장은 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도 흐름이 좋은 모습이 그래도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양대 시장의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엔 다시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03포인트 빠지면서 3,282선에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또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18%의 강보 합세를 보여주면서 1,037선에 종가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네이버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네이버는 0.7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1만 5,500원에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 내림세 나타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LG화학은 0.7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2%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에 들면서 다시 또 시총 10위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23%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슈를 체크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을 모두 켜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에서는 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는 중에 HLB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호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주가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보셨듯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DRAM 생산에 EUV 노광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에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는 7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에 대한 투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특히 집중 매도했던 기간을 살펴보니까요. 카카오가 시총 3위에 오른 이후부터였습니다. 기관 역시도 비슷한 수급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기관의 순매도 종목 4위에는 카카오가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카카오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매수 순위로 따져보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약 7만 주를 장외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처분 예정 금액을 살펴보니까요. 약 309억 원 규모입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보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를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와 소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울고 있다면 소재주는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제 많이 빠졌던 탓인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면서 27만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순수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 LG화학도 배터리 부문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셀 제조업체의 주가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소재주로 투심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SKI테크놀로지는 어제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지금 보합권에 머물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18만 6,500원 선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를 살펴봤을 때 24%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표를 통해서 지금 상승률을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주로 꼽히는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오늘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1.5%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최소 2025년까지는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가도에 올라선 상태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과 중국의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차이도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주들의 상대적인 매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에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40만 대 넘게 팔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49.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아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43.7%가 증가를 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오늘은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서 보복 소비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판매 실적이 잘 나오면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기아는 또 힘을 내주면서 장중에는 시총 10위까지 올라와 있더니 지금은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하루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어제 열리기로 했던 회의가 오늘로 미뤄진 건데요.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2%가 넘게 오르면서 75달러 선을 기록을 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루 200만 배럴 정도의 감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정유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오일의 주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4%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GS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의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46,8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펄어비스를 살펴보시면요. 검은 사막이 북미 유럽 MMORPG 장르 스팀 판매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신규 클래스 커세어와 썸머 시즌 또 프로모션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 보셨듯이 카카오 게임즈 상승률이 지금 대단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게임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게임 매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출시한 지 나흘 만에 이뤄낸 쾌거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리니지 형제를 잡게 됐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의 이용자가 급증을 하면서 출시 하루 만에 신규 서버 4개를 추가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5개의 서버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흥행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7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신작의 우리나라 론칭 첫날 판매액을 살펴보면 70억 원 내외로 추산이 되고요. 또 이틀간 판매액은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분기 일평균 매출액은 10억대 후반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은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관련주와 이재명 관련주 두 종목들이 모두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관련해서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급락을 했다면 이재명 관련주들은 급등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관련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부터 보겠습니다. 서현의 종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7.4%의 급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15,6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애니능률 이어서 보시면 6% 넘게 빠졌습니다. 19,45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니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요. 그래도 지지율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대선 지지율 1위 자리를 오늘 다시 되찾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보셨듯이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필 규정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오늘 고향인 안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큰절을 하면서 억울한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본주택 공급 정책을 강조를 하면서 관련주들은 어제부터 급등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일성건설의 종가를 먼저 짚어보시면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많이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15.23%의 급등세를 유지를 해줬고요. 4,2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홀딩스 이어서 보시면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21.83%가 급등해 주면서 6,9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장중에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켜졌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졌는데요. 보합권 내에서 계속 이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내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슈를 통해서 다 짚어드렸는데요. 어떻게 코스피 시장 마감했는지 종가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01%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3,280선은 그래도 지켜내줬는데요. 3,281.78포인트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계단식으로 하향하는 장세가 펼쳐진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켜진 불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네이버만 빨간불을 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이버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41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습니다. 1.61%가 빠지면서 12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LG화학만 강보합권에 들면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84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업종이 가장 잘 갔습니다. 2.5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과 통신업, 은행, 기계 업종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섬유의복 업종에서 1.45%의 약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 업종도 1% 넘게 빠졌고요. 비금속 광물과 운수 장비, 음식료품도 약보합권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302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270억 원을 덜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는 3,500억 원 정도를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들은 어떤 방향성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최근 5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계속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0.2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1038.1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장 초반에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려낸 우리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상승을 나타낸 종목들은 모두 게임 관련주였습니다. 역시나 카카오게임즈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4.52%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71,6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펄어비스도 좋았습니다. 2.21% 오르면서 83,4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면 세 종목에선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CJ는 파란불, 또 HLB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는 알테오젠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91,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 가까이 올라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소프트웨어, SBC와 인터넷, 건설, 금속 업종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하락한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0.7%의 약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서비스와 반도체,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수급 양상은 동일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78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524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1,758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 이어서 짚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2거래일 연속 매도하던 개인은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올해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다시 또 넘어서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또 주말 사이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외출 자제하시고 집안에 머무시면서 코로나19도 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